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남궁기 교수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유튜브에 그 알코올 의존증에 대한 저의 설명을 올렸더니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알코올 의존증의 의심 사례가 무엇인지, 알코올 의존증의 증상, 또 알코올 의존증의 치료 및 관리, 마지막으로 알코올 의존증의 가족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우선 키훈리 님이라는 분이 올리신 글인데요. 평일에 술자리가 있으면 피하거나 참석해도 되도록 적게 마시려고 하는데도 주말이나 공휴일 전날이면 예외 없이 참지 못하고 한도 끝도 없이 들어붙습니다. 이것도 알코올 의존증인가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 이제 많은 술이라는 정의가 사람마다 상당히 달라서요. 그렇게 양으로 생각하실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가정적이나 사회적, 직업적 또 그런 것 때문에 자기 신체나 정신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건강상의 문제가 만약에 초래가 된다면 그것은 알코올 의존의 한 갈래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게 알코올 의존증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보다는 자기나 자기 가족의 생활에 얼마나 피해가 가느냐, 피해가 가고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주말이건 1년에 한 번이건 간에 술을 마시게 된다면 그거는 교정해야 되고 치료해야 될 대상으로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 말씀드리겠습니다. 안토니 바른데스님이 쓰신 글인데요. 술 먹기 전에 손을 떨다가 술을 먹으면 손이 안 떠는 것도 알코올 의존증인가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손떨림이 가장 대표적인 알코올 금단 증상의 하나입니다. 금단 증상이라는 거는 술을 자주 먹던 사람들이 술을 안 먹어서 몸에서 그 혈중 농도, 알코올 혈중 농도가 떨어지면 나타나는 증상들을 다 금단 증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땀이 많이 난다든지 술을 안 먹고 있을 때, 또 심장이 빨리 뛴다든지, 또 정서적으로는 불안해진다든지, 초조해진다든지, 잠을 못 주무신다든지, 또 심해진 경우에는 전신 경련이 올 수도 있고요. 더 심한 경우에는 환청, 환시 같은 게 경험을 하게 됩니다. 또 혼란, 착란이 와서요. 여기가 어딘지, 사람이 누군지, 시간이 언젠지도 알지 못하는 그런 완전히 혼란 상태에 빠질 수도 있거든요. 알코올 금단 증상이 있다면 그거는 알코올 의존증의 가장 중요한 증상이기 때문에 반드시 알코올 의존을 의심하셔야 되는 증상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경우라면 우리가 보통 흔히 얘기하는 상당히 진행된 알코올 의존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치료를 서두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박효선님의 질문입니다. 다 맞는 말씀인데 제가 잘 안 됩니다. 진짜 죽겠습니다. 자기 의지 말고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의지로만 해결할 수 있으면 병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의지만 갖고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고요. 거기서 말하는 의지라는 거는 내가 전문가에 가서 치료를 받겠다는 의지를 얘기를 하는 거지 치료 자체의 의지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서 말하는 의지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의지를 얘기하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기가 제일 쉽게 찾을 수 있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찾아서 상담을 하시는 그 의지만 가지시면 됩니다. 오웰님의 질문이신데 아마 가족에 대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말을 안 들어먹고 치료하죠 가자고 하면 안 가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이게 이제 제일 알코올 의존이 심각해졌을 때 가족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인데요. 그거를 환자분들이 병원을 안 가시려는 이유 중에 제일 큰 이유가 병원을 가는 순간에 소위 말해서 폐쇄병동에 가둬져서 거기에 붙잡혀 있는 그런 상상을 하시기 때문에 안 가시려고 그러는 게 많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그런 게 아니고 외래 치료도 상당히 많이 가능을 하고요. 환자한테 그거를 잘 설명을 해드리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당장 입원을 시키는 게 아니라 환자를 모시고 가까운 정신과 의병원을 찾으셔서 환자의 상태에 대한 검사를 받으시고 또 전문의의 치료 가이드를 받으시는 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